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일본 NHK 한국계엄령 선포의 이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와 국뽕 유튜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극우 유튜버들은 자생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수 정부가 키운 괴물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키운 일베들과 그 당시 정경련의 삥을 뜯어 만든 어버이 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어영 친위 시위대를 언급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외교부를 동원해 9년간 일본 극우단체의 고정활동비를 지원하며 매판행위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혐한 정서를 관리하고 제1동포들의 언론활동 진흥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제 활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극우가 한국 국정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의 극우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의 요시코 이사장과 함께 방송하는 남성은 한국인 홍영씨고 그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입니다. 그는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주일공사도 지냈던 인물인데 2003년 퇴직한 뒤 일본에서 활동하며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이 일본 극우단체는 그 당시 국정원이 초대해 견학까지 하고 활동비까지 받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 시사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결국 친일 매국행위를 하는 보수정부는 지지단체가 있을 수 없었고 가짜 지지단체를 계속 국정원의 자금으로 이 괴물들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괴물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자금이 끊기자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극우 유튜버들로 전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신들의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대놓고 취임식까지 극우 유튜버들을 초대했고 대통령실에 초대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심지어 극우 유튜버의 대표격인 안정권의 누나를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만들 만큼 윤석열 정부는 극우 유튜버들과 한몸과 같습니다. 제 내피셜인데 어제 윤석열의 담화는 극우 세력을 총직결하라는 메시지이고 아마도 이번 토요일 국민들의 여의도 탄핵 집회에 맞추어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극우 세력 집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노림수입니다. 한 가지는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극우 집회 세력과 탄핵 집회 세력의 충돌을 유도해서 소요 사태로 몰아 2차 계엄령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 관계자들에게 두 집회 세력 충돌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의 계획을 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극우 세력들은 절대 개인적인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향후 이 내란 사태가 진정되면 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영 극우 시위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국뽕 유튜버들의 이 시위에 대한 방영 행태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번 내란 사태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마무리된 것이지 국가의 운명이 독재 국가로 바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사상자가 나왔다면 지난 5.18 민주화 운동 정도의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을 끔찍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국뽕 유튜버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위를 가지고 조회수 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영상을 올릴 때는 이번 내란 사건을 벌인 윤석열을 비판하던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무슨 이번 시위를 K-POP 콘서트를 중계하듯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더 웃긴 건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못하다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 슬쩍 나와서 숟가락을 올리려는 파렴치한 행동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 혐오, 태국 혐오, 인도 혐오, 베트남 혐오를 하는 유튜버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이유는 정당한 혐오가 아니라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혐오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혐오 유튜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 사이버 레카 사건으로 그쪽에 몰려있던 극우 시청자들이 모두 이 혐오 영상에 들어가 대리만족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유튜버 중 몇 안 되는 진짜 팩트로만 방송하는 중국어로 채널에 이번 계엄령 사태를 비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유는 그 댓글들의 이 채널 좌파 채널이라며 구독 취소하겠다는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혐오를 소비한 집단들이 이 극우 일베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극우 세력들은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인형 갈라치기로 혐오를 먹고 자라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혐오 영상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혐오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을 그동안 저격한 것입니다. 중국을 비판하거나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도 팩트에 입각한 비판이 맞지, 가짜 뉴스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은 일베와 같은 행동입니다. 국뽕 유튜버를 시청해도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지, 가짜 뉴스로 시청자를 현혹만 하는지, 국가가 어떻게 돼도 국가의 사태를 어그로만 끌어서 시청자를 우롱하는지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NHK가 바라본 이번 계엄령 사태의 이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요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한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파업과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 전국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는 이를 해제하기로 투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NHK 월드의 수석 국제 특파원인 아오키 유시오키가 혼란의 배후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정 무렵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리들의 탄핵 가능성, 내년 국가 예산을 삭감한 의회 투표,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가 관련된 스캔들을 언급하며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을 괴물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엄으로 야당을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대통령실 내부 일부를 포함하여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한국 언론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매우 소수의 집단이 매우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단 6시간 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한 헌법은 국회가 계엄령을 종식시키기로 투표하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계엄 당시 일어서는 것을 실시간으로 본 것이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한에서는 거의 40년 동안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권력을 잡았던 군사정부가 나라를 통치한 이후로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년층 이상은 아직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처럼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윤회 집권 여당마저도 그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계엄 해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의 외교 전략은 아마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만약 윤이 집권한다면요. 하지만 이게 정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해 윤은 일본과 미국과의 3자 파트너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확실성에 더해 워싱턴도 다음 달에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보도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동맹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저는 적어도 도쿄와 서울이 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선에서 계속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도 평양이 이 상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고 경계태세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지 아니면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를 인정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탄핵에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이 무엇을 할지는 오늘 아침도 큰 의문입니다. 한 한국 언론은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해 국민들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이 지금 자신의 정치적 경력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기사는 일본 NHK 월드 영문판으로 세계에 내보내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보내는 기사들은 일본 매체가 다른 외신과 비슷한 논조를 유지하는 척하지만 지금 실상은 대부분의 일본 매체들의 기사를 보면 마치 윤석열이 잘한 것처럼 옹호성 기사와 댓글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일본에 너무나 굴종해 왔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런 뉴스와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얼마나 일본 편향 외교를 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외교는 우리의 경제 안보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적당한 균형과 견제를 해가며 우리 이익을 챙기는 외교를 해야 경제 안보가 살아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가 폭망한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 외교에서 파생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발 가짜 여론과 선동에 속지 맙시다. 지금 이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웁시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